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라고 하면은 시간 절약, 반복 업무 제거, 정확성 향상 같은 장점을 떠올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화를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겪었던 프로젝트에서는 P&ID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막상 적용해 보니 예상 못한 부분에서 계속 충돌이 생겼어요. 배관팀은 설계 변경을 3차원 모델에 반영했는데 개장팀은 그걸 몰라서 인스트루먼트 인덱스를 따로 유지하고 있었고, 공정팀은 유량 조건이 바뀐 줄도 모른 채 기존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부서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흐르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동화 작업을 맡은 사람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 지식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 구조만 보고 입력값을 바꾸고 스크립트를 돌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자동화는 단순히 툴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툴이 전체 설계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오류와 손실만 남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이게 테스트 환경에서만 발생하면 괜찮은데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엔지니어들은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잘 안 맞아 떨어지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장비 심벌을 자동화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보죠. 예전 같으면 공정 엔지니어가 직접 CAD에 심벌을 그려 넣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공정 엔지니어가 그 심벌을 그려서 이메일로 IT팀에 전달해야 하고, IT팀은 그걸 다시 자동화 프로그램에 맞는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만든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행정 절차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바쁜 시기에는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공정 엔지니어가 자동화 시스템의 유량, 압력, 온도 같은 공정 변수를 입력했는데 이 값들이 어떤 문서에 자동으로 들어가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입력된 값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수치라면 더 문제입니다. 시스템상에서 이건 임시값입니다 라고 명확히 표시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 값이 다른 부서의 문서나 데이터 시트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협력 업체마다 사용하는 엑셀 포맷이나 PDF 파일 양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포맷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추출한 다음 다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수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실수를 수정하면서 점점 개선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작업에 자동화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면 오히려 자동화된 결과를 사람이 다시 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포맷, 정해진 데이터 입력 방식, 정해진 순서. 그런데 이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거의 새로운 부서 하나를 만들 정도로 체계가 방대해질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쁜 엔지니어가 규칙을 대충 무시하고 데이터를 입력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입력된 데이터로 시스템에 에러가 생기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어떤 이유로 에러가 발생했는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보통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건 IT팀인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서의 엔지니어가 IT팀에게 등록을 요청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에러의 책임이 IT팀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 엔지니어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화 시스템이 한번 틀을 잡고 안착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강력한 효율을 발휘합니다. 초기에는 힘들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전체 설계와 운영 흐름이 훨씬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공정, 배관, 계장 같은 엔지니어링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부서 간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까지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한 부서의 설계 지식을 어느 정도 쌓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제식으로 배워야 했고 신입은 단순한 반복 작업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좋은 자료가 많고 AI를 활용하면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코딩도 예전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전공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든 기본적인 코딩과 자동화 로직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전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자동화를 이끌 수 있는 인재라고 저는 믿습니다.